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조금 다른 북한의 무료 교육과 개학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12년제 무료 교육이에요. 네. 예전에는 제가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는 11년제 의무 무료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1년제라고 했잖아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4년,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11년제 의무 무상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유치원 1년, 그리고 초등학교, 북한에선 소학교라고 해요. 소학교가 5년, 그리고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 3년. 정식 명칭은 소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답니다. 네, 이렇게 12년제 의무 무상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매해 3월 달이 개학식이죠. 매해 3월 2일에 신학기, 새학기를 개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조금 달라요. 북한은 4월 달이 개학식이에요.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9월 달이 개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정권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4월 달로 개학이 변경이 됐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됐던 4월 개학보다 조금 늦게 개학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오고 있거든요. 북한 학생들은 개학할 때 의상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 이제 원복을 입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각각 유치원만이 원복이 있잖아요. 활동복, 원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유치원 때는 원복이 없어요. 자유복장을 하고 다니면 돼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을 입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교복하면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 각 학교별, 예술고등중학교 등등 해서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교복을 입잖아요. 어떤 학교는 빨간 자줏빛 상의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또 진한 네이비 색상 이런데 북한은 전 학생이 똑같은 교복을 입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 교복을 입어요. 여름에는 하얀 반팔의 여자 학생들 기준이에요. 흰 반팔에 멜빵 치마. 남학생들도 흰 반팔 와이셔츠에 네이비 색상 바지,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에 상의, 자켓이 이제 따라오겠죠. 그래서 전국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어요. 교복하면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살 때도 이제 정전이 자주 됐거든요. 그리고 다리미가 있어도 그렇게 다리미질을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그 주름 치마를 요 밑에 잠잘 때 우리 요를 깔고 자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거의 다 대부분이 온돌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돌집이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러면 이제 방바닥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름 치마에 진짜 칼주름을 세워야 돼요. 칼주름을 세우려면 다림질을 해야 하는데 다림질 대신 이제 할머니께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치마에 물을 뿌려가지고 요 밑에 반듯하게 주름을
아침에 일어나면 주름이 칼같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기분 좋게 주름이 쫙 서 있는 바지를, 남학생들은 바지겠죠? 저는 치마였으니까 유학생들은 무조건 치마예요. 주름이 잘 서진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복장 점검 때도 기분 좋게 통과를 하고. 네, 어릴 때 추억이 교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떠올라가지고 주절주절 얘기를 했어요. 전국 학생이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것 외에 또 북한의 특이한 점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초등학교 2학년쯤, 2, 3학년쯤 될 때, 우리나라 나이 11살에서 12살쯤 될 때, 조직 생활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조선소년단이라는 곳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게 돼요. 조선소년단은 뭐냐면은, 그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관련된 사진을 보면 빨간 넥타이를, 저는 지금 까만 스카프를 했는데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소년단에 입단을 했다는 증표예요. 빨간 넥타이가. 조선소년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 시기는 3단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가입을 하죠. 그러면은 한 학생이 3번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입할 그 학년이 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달에 한번 이 가입식이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한번 있고 6월 달에 한번 있어요. 그러면 2월 달은 뭐냐? 2월 달은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그러면 2월 16일이 제일 먼저 입단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2월 16일에 입단하는 친구들은 자부심이 아주 그 조직 생활을 잘해야 이게 우선순위로 가입을 입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16일에 입단하는 친구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4월 15일. 4월 15일은 무슨 날이냐면 김일성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도 입단을 하면 그래도 조직생활 웬만히 잘했고, 공부도 웬만히 잘하고, 가정의 경제 형편도 웬만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월 6일에 한 번 있는데, 6월 6일이 우리나라는 6월 1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6월 6일이 조선소년단 창립기념일인가 그럴 거예요. 6월 6일이. 그래서 그날 또 입단을 한 번 또 하게 돼요. 근데 그날은 입단을 못한 친구들한테 다 입단을 시켜주는 날이라서, 그날 입단은 무의미해요. 의미가 있다면 이제 2월 16일이나 4월 15일에 입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저는 언제 입단했을까요? 저는 4월 15일에 했어요. 2월 16일에 할 수도 있었는데, 꼬마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꼬마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추운 곳에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에게 따뜻한 외투를 만든다고 학생들에게 토끼 가죽을 학교에다 낼 것을 강요를 했었어요. 그런데 토끼 가죽, 그것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격에 못 미치면 다시 만들어 오거나 장마당에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토끼 가죽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서, 그래서 4월 15일로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선소년단에 입단을 하면 이 넥타이는 언제 벗느냐? 사로총에 가입을 할 때 벗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사로총에 가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북한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직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조선소년단으로 활동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게 되고, 조선소년단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는 사로청에 이제 또 가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로청에 가입할 때는 넥타이를 벗고 여기 청년전위라고 쓴 배지를 달게 돼요. 청년전위라는 배지를. 소년단원도 배지가 있어요. 배지에는 항상 준비 그렇거든요. 조선소년단 인사도 있어요. 조선소년단 인사는 항상 준비 이렇게 하거든요. 사로청 인사는 뭐였던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사로청도 배지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청년동맹에도 가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맹, 여성분들은 여맹, 이렇게 끝없는 조직 생활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은 개학 시기와 이제 입학 시기를 얘기하다가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잠깐 사로청, 청년동맹, 직맹으로 잠깐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북한은 여러 가지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특이한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비슷한 교과목인데, 북한에 있는 그 교과목 제목은 혁명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일성 혁명활동이에요. 그러면은 김일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항일혁명 투쟁을 어떻게 했으며, 우리나라를,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볼 때, 우리 이제 중간고사 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다른 과목은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점수를 만점을 못 받아도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혁명활동만큼은 무조건 5점 만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있을 때는 점수가 5점이 만점이었거든요. 진짜 그 책을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어봐도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혁명활동이 중요해요. 김일성의 혁명활동, 그리고 그때는 김정일이 어린 시절, 이런 것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교과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어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외국어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영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외국어가 시작이 되는데,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있으면 1, 2반은 무조건 러시아어로, 북한에는 로라고 해요. 러시아어를. 그리고 3반부터 8반까지는 영어. 근데 제가 1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어를 배워야겠죠. 러시아어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붕괴됐다고 영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어를 배우던 학생들에게 로를 3년을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전환을 했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로를 이미 3년 배웠는데, 그러고 3반부터 8반까지는 이미 3년을 배운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1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로를 안 배우고 영어를 배웠을 때랑 저희가 로를 배우다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잠어 발음 자체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로는 자모 그대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영어에 오니까 뭐하고 뭐가 붙었을 때는 뭐로 발음되고 막 이게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다시 러시아어 배우겠다 그러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배움에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그 체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조금 배우다 왔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영어를 가르치냐면요,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요. 영국식. 북한은 미국을 미국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놈들은 멍청해서 자기네 나라 말이 없대요. 그래서 영국의 말을 가져다 쓴대요. 영국의 언어를 가져다 쓴대요. 그래서 영어를 영국식 발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오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영국식으로 배워서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식 발음을 쓰는데 그래서 다시 부수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어를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공부할 일은 없고 다시 배워도 미국식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도 새 학기를 맞으면 반장 선거를 해요. 반장 선거. 우리나라 반장도 이제 투표로 선출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이미 입학 전부터 1학년은 입학 전부터 반장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이미 지정해 놨을 거예요. 이제 그 학생 집안이 경제력이며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투표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선출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투표. 네. 북한은 이 반에도 계급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학급 반장이에요. 반장을 학급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단위원장이 있어요. 분단위원장 다음에 사상부위원장이 있어요. 사상부위원장 그리고 위생 담당위원장 그리고 학습반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학급 반장은 반장 역할을 하는 거고 분단위원장은 무엇을 하냐면요. 분단위원장은 조선소년단에 입단을 했으면 전교에 넥타이를 맨 친구들 조선소년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은 분단이에요. 분단. 조선소년단원의 일부. 우리 군대로 따지면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게 분단이에요. 그러면 분단위원장은 우리 반에 있는 조선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사상부위원장은 느낌 오시죠? 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 혁명 활동을 아침 공부하기 전에 수업 전에 이거를 다시 반복 복습하는 독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위생 담당위원장은 말 그대로 위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위생. 아침에 학교에 맨 먼저 와가지고 청소를 하죠. 어디부터 청소를 하느냐? 초상화부터. 칠판 앞에 걸려진 초상화부터 깨끗이 닦아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그리고 다른 반을 순회하면서 다른 반에도 청소가 잘 되어 다른 반을 순회하면서 다른 반도 초상화가 깨끗이 잘 닦였는지 청소가 잘 되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학습반장은 반에 반 친구가 약 저 때는 한 40명 정도 됐어요. 한 반의 친구가. 그러면은 5, 6명씩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끼리 학습반이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학습반이라는.
그러면은 그 5-6명의 소모임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학습반장은.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 생활이 끝나고 집에 가면 밥을 먹고 학습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공부를 하고 끝내고 마치고 그거에 관한 책임이나 기획이나 이런 건 학습 담당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학급에도 4개의 계급장이 있죠. 5개네요.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사상부위원장, 학습반장, 위생담당위원장. 이렇게 말만 들어도 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북한 친구들은 공부하면서도 엄청 피곤하겠죠. 게다가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꼬마 활동이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물상에다가 뭐를 주워서 팔아서 그 수표 내가 파지를 주어서 얼마를 팔았다라는 그 수표를 가져와야 또 학교생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활기록부 같은데 잘 기록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아련하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이 개학 시기와 무료 의무 교육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때요? 우리랑 같은 듯 다른 북한의 개학 시기와 교육 방식. 다음 시간에는 북한 학생들의 과외 활동이라든지 또 방학 기간에 하는 활동 등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